안녕하세요. 썬마이카 조부장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늘 최고의 촬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전 세계에서 SUV를 가장 잘 만든다는 바로 그 브랜드에서 생산을 한 꽤 인기가 많은 라인입니다. 디스커버리 라인인데, 디스커버리 라인 중에서 중형 SUV로 분류가 되는, 국산차로 따졌을 때 투싼 또는 스포티지급으로 분류가 되는, 뒤쪽에 보이시는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디스커버리 스포츠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7년에 생산을 한 2018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외판 교환, 단순 교환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HSE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라고 하는 모델, 이 랜드로버 차량들이 사실 차체 사이즈가 다 굉장히 커요. 바로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모델,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4, 디스커버리 5 이런 모델들만 보더라도 차체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요. 거기에서 이제 등급을 조금 더 높여보자 이러면은 레인지로버 스포츠 뭐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디스커버리보다도 차체 사이즈가 더 커지죠. 랜드로버 차량들이 사실 SUV의 제왕은 맞는데 이 차체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운전에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랜드로버에서 출시한 차량이 뒤쪽에 보이시는 이 중형 SUV급으로 분류가 되는 디스커버리 스포츠라고 하는 모델과 이보크를 출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랜드로버의 차량이다 보니까 신차 판매 가격이 굉장히 고가의 라인입니다. 중형 SUV임을 감안을 해봤을 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모델이 HSE 럭셔리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신차 판매 가격은 7천만원이 넘어가는 7,040만원에 육박을 하는 신차 판매 가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중형 SUV 라인에서는 굉장히 고가의 차량으로 분류가 되는 모델입니다. 사실 이 모델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전면부 디자인부터 쭉 보시면은 예쁘죠. 일단 디자인 자체가 전면부, 후면부, 실내 전부 다 굉장히 예쁜 디자인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SUV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남성분, 여성분 누구든지 이 차량은 한 번씩 눈여겨서 보시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랜드로버 차량답게 풀타임 4륜구동 적용이 되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실내에는 인디 오더로 꼬냑 브라운 시트까지 예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금액은 2,39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과 실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외관에서 보여드리면은 이 전면부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라고 하는 모델과 그리고 랜드로버 이보크라고 하는 모델에 혼동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만큼 이 두 차종이 체급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전면부 디자인이 거의 너무 비슷한 디자인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두 차종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차량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모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양쪽으로 당연히 순정 HID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이 주간 주행등이 예쁘기로 굉장히 유명한 차량이에요. 예쁜 양쪽 주간 주행등을 만나보실 수 있고 라이트 투명도 굉장히 괜찮은 투명도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 전방 센서, 양쪽으로 라이트 워셔를 보실 수가 있고요. 안개등 또한 최신 기술력인 LED 안개등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화이트 바디, 펄이 들어가지 않는 순백 색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타이어 트레드가 굉장히 좋아요. 타이어 트레드가 약 한 80에서 90% 정도 아직 짱짱하게 많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파노라마 썬루프처럼 보이실 건데 이게 오픈이 되는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닙니다. 순정 루프 글라스로 보시면 되고 위쪽이 전부 통 유리로 마감이 되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석 측면부를 쭉 보여드리면은 운전석 측면부에서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
단 하나도 볼 수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 이 뒤쪽 리어 디자인이 랜드로버 이보크와는 많이 틀리죠. 자, 전면부 디자인은 굉장히 비슷한 디자인이었지만 이 뒤쪽 리어 디자인은 꽤 다른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 테일램프가 원형 테일램프 면발광을 사용을 해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디자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으로 보시면 듀얼 머플러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레터링은 디스커버리 스포츠 HSE 모델이 이 랜드로버 차량들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상위 트림의 등급은 HSE 럭셔리라는 등급이 가장 상위 트림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이 HSE 럭셔리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파워 트렁크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모델이고, 트렁크 공간 보여드리면은 랜드로버의 차량답게 트렁크 공간이 널찍해요. 일단 폭도 좋고요. 그리고 깊이도 꽤 깊은, 꽤 쓸모있는 트렁크 공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트렁크 가드 이렇게 순정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 안쪽 마감 잠깐 보여드리면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꼬냑 브라운 시트가 인디오드로 올라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고급스러운 브랜드지만 더욱더 고급스러운 실내를 기대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파워 트렁크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파워 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반대쪽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도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 없이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채널을 잘 계속 꾸준히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실 건데, 제가 지금 랜드로버의 차량을 타고 다니죠. 어떤 차량이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량은 사실 디스커버리 5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디스커버리 라인이지만 차체 사이즈가 제가 이제 운행을 하는 자가용이 이 차량보다는 하나 윗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신기한 게 이게 지금 중형급 SUV 라인인데 신차 판매가 7천이 넘어가는 SUV는 전 세계 모든 브랜드를 통틀어 봐도 거의 눈 씻고 찾아봐도 많이 없거든요. 이 차량의 신차 판매 가격이 진짜 비싸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게, 하나 윗등급인 디스커버리 5와도 신차 판매 가격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요. 근데 이 차량 좋은 거는 저는 딱 그렇게 느끼는 게, 이 랜드로버 차량들은 대부분 3.0 디젤을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젤 엔진치고 물론 승차감은 굉장히 좋지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연비가 안 좋아요. 제 차량도 지금 3.0 디젤을 사용을 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평균 연비가 한 8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게 디젤 엔진인데 평균 연비가 8이면은 연비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휘발유 연료보다는 연료비가 저렴한 디젤을 사용을 한다고 해도 연료비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 디젤을 사용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외관 디자인, 그리고 실내 마감, 그리고 엔진과 미션의 파워트레인 이런 부분은 랜드로버 차량이기 때문에 믿고 보셔도 괜찮은 차량이거든요. 꽤 괜찮은 연비까지 기대를 하실 수가 있고, 정말 좋은 풀타임 4륜구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랜드로버 차량을 그렇게 큰 사이즈로 말고 적당한 사이즈로 원하고 있었다. 이 차량 보시면 좋을 거고요. 실내의 마감과 옵션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서 옵션과 마감을 보여드리면 위쪽으로 보시면 메모리 시트가 1, 2, 3단 이렇게 올라가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마감은 앞서 계속 설명을 드린 것처럼 꼬냑 브라운 마감이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도어 트림 4개 포함을 해서 1열 시트와 그리고 2열 시트까지 전부 다 꼬냑 브라운 시트 마감이 추가적으로 인디오도로 올라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디스커버리라고 도어 스커프 쪽에 예쁘게 레터링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 이쪽으로 보시면 전동 시트가 올라가고요. 파워 트렁크는 이쪽으로 따로 들어가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렇게 스티치도 보여드리면은 꼬냑 브라운 색상의 스티치가 이렇게 전면부에 쭉 이어지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자, 오토 라이트 이쪽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 양쪽으로는 헤드 시프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큼지막한 루프 글라스로 마감이 되는 이쪽 천장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위쪽이 썬루프 방식은 아니에요. 그냥 통유리로 이렇게 마감이 되면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위쪽 햇빛 가리개라고 하죠. 햇빛 가리개는 이렇게 전동식으로 이 앞쪽에 버튼이 따로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위쪽에서 20 룸밀러를 보실 수가 있고, 앞뒤로 터치는 블랙박스, 하이패스는 위쪽으로 매립형으로 따로 빠져 있고요. 이 모델이 2018년형 모델이다 보니까 이 순정 내비게이션 포함을 한 미디어 창이 올라가는데, 이게 3분할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이렇게 3분할이 이 랜드로버 차량들에서는 최근 연식에 올라가는 미디어 창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전 모델들 2017년까지는 4분할 미디어 창이 올라갑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 등급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고지를 드리고요. 후방 카메라 이렇게 연동을 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양쪽으로 열선은 3단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중앙에서는 프로토 에어컨 포함을 한 공조기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 스탑앤고는 이쪽으로 올라가고요. 에코 모드 올라가고, 그 옆으로 보시면은 이 차량을 타는 이유죠. 오프로드 4륜 옵션을 따로 제어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온로드 그냥 일반 모드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보시면은 스노우 모드, 겨울철에 빙판길에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옆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산악 모드, 캠핑 또는 비포장 도로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모드로 보시면 되고요. 그 옆으로 보시면은 샌드 모드,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사용할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네 가지 모드로 이 차량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옵션이 이 4륜구동 제어 모드라고 다시 보시면 되고요. 옆으로 보시면 내리막길 밀림 방지 버튼을 보실 수가 있고, 옆으로는 차량 자세 제어 장치, 당연히 랜드로버의 차량답게 다이얼식 기어 레버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키는 순정키로 이렇게 두 벌 다 보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밑으로 보시면은 사이드 브레이크는 전자 파킹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보실 수가 있고, 레인 센서 포함한 오토 와이퍼, 그리고 핸들 열선은 이 핸들 안쪽으로 이쪽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 옆으로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이쪽에서 미디어와 핸즈프리를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이 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고, 그리고 중간에 사고가 없었던 차량이고요. 근데 왜 이 차 가격이 이렇게 다른 차량보다 평균 매물 가격 대비 저렴할까? 이유는 뭐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평균 주행거리보다 좀 주행거리가 많아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18만 530km, 딱 18만 km 정도 주행을 하고 들어온 차량인데, 근데 저는 이 랜드로버 차량들을 하도 많이 운행을 해보고 여러 차종을 많이 타봐서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랜드로버 차량이라고 하면은 일단 인식이 호불호가 갈리죠. 그러니까 많이 호불호가 갈리는 게 이 서비스 센터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장고장에 대한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랜드로버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뭐 여러 가지 모델을 타봤지만, 저는 사실 이 브랜드를 타면서 그렇게 장고장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오히려 저는 만족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타는 게, 이게 4륜구동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어떤 브랜드의 자동차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해도 4륜구동 시스템에서는 이 랜드로버라고 하는 모델을 따라갈 만한 차가 별로 없어요. 제가 이 랜드로버에 대해서도 공부를 꽤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왜 이 4륜구동 시스템을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나. 근데 저도 이걸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사실 이 프레임 있잖아요. 차체를 뼈대를 이제 올려주는 프레임, 이 프레임이 4륜구동을 작동을 하는 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타 브랜드보다 이 랜드로버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랜드로버라고 하는 브랜드는 이 SUV밖에 안 만들어요. 승용 모델이 없습니다. 승용 모델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4x4 4륜구동을 염두를 해둔 다음에 프레임 설계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륜구동 시스템이라든가 혹은 4륜구동 등판 능력이 타 브랜드에 비해서 월등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타 브랜드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뭐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벤츠라든가 BM, 아우디 뭐 이런 차량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물론 SUV가 나오고 있지만 그 SUV의 기본 프레임이 승용차 프레임이에요. 왜냐하면 이 프레임을 개발을 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SUV 라인은 갖고 싶지만 이 개발 비용을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브랜드들이 채택을 하고 있는 방식이 기본 승용차 프레임을 늘리거나 혹은 높이거나 이런 방식으로 SUV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륜구동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는 브랜드는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랜드로버라고 하는 브랜드와, 그리고 미국의 지프라고 하는 또 SUV만 생산하는 그 브랜드가 있죠. 이 두 가지 브랜드는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브랜드를 보게 되면은 물론 4륜구동이 가능하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4륜구동이라고 하는 게 험로 탈출 목적이거든요. 이게 4륜구동인데 빙판길을 만났다라고 해서 여기를 탈출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진흙길 같은 데 있잖아요. 머드라고 하죠. 머드에서 차가 탈출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바퀴 4개를 굴리면서 더 안쪽으로 파고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이건 정확한 4륜구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랜드로버라고 하는 브랜드의 매니아분들이 말하기를 사실 이 4륜구동을 정확히 느낄 수 있는 브랜드는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다. 아무리 뭐 엑스드라이브, 포매틱, 콰트로 이런 등급의 SUV들이 온다라고 해도 결국에 등판 능력으로 봤을 때는 랜드로버를 따라갈 수는 없다. 뭐 이런 결론을 많이들 내리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어느 정도 제가 동의를 하는 게, 제가 지금 랜드로버라고 하는 브랜드의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고 저는 이 브랜드의 차량을 많이 타왔던 사람으로서 저는 이 4륜구동을 사용을 해서 어디에서 이렇게 빠지거나 혹은 어디에서 탈출을 못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브랜드의 이 4륜구동 능력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드리고요. 자,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4륜구동 SUV를 가장 잘 만든다는 바로 그 브랜드 랜드로버에서 생산을 한 중형 SUV, 뒤쪽에 보이시는 디스커버리 스포츠라고 하는 모델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사실 랜드로버 차량을 운행을 하고 싶었지만 내가 랜드로버의 SUV들이 너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내가 포기를 하고 있었다. 이런 분들이 이 차량 보시면은 굉장히 만족을 하실 만한 차량이고, 랜드로버의 차량답게 외관 디자인 예쁘고요, 실내 디자인은 고급스럽고, 차량의 성능은 무지막지한 성능을 기대를 하실 수가 있는 다방면으로 장점이 굉장히 많은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2.0 디젤 엔진을 사용을 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연비 또한 다른 랜드로버 차량들에 비해서 꽤 괜찮은 연비를 기대를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신차 판매 가격 7천만 원이 넘어갔던 모델이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금액 2018년형임을 감안을 해봤을 때 꽤 괜찮은 금액 2,39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탁송거래, 대차 거래 및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썬마이카 조부장이었습니다.